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모니카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와이에 살았었고 그때 알게 된 가게 주인 피오나 씨와 현재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관광객이 많고 바쁠 땐 피오나 씨는 저한테 SOS를 요청을 하고 저는 급하게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 달려가서 일도 하고 또 도시에서 지쳤던 심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짧은 기간 가 있으면서 제법 큰 돈도 벌 수 있고요. 하와이 휴양 지역이 바쁠 때는 기술자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피오나 씨는 다른 섬으로 원정 도박을 다니는 완전 도박꾼이라서 가게를 비울 땐 누군가한테 믿고 맡기고 싶으니까 오랜 친분이 있는 저를 신임해서 자주 불러서 일을 시키곤 했어요. 사실 저는 경력 미용사이고 하와이는 결혼 파티 때문에 오는 고객들이 많아서 신부머리나 파티머리 이런 걸 잘하는 저를 믿고 일을 맡기곤 했죠. 하여간 제가 그곳에 가 있을 때는 피오나와 거의 붙어서 같이 지내고 숙소도 같은 곳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피오나가 자기 친구 집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피오나 친구 중에는 린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는 괌에서 마켓을 하다가 이 마켓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돈벼락을 맞은 여자였는데 그 돈으로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피오나를 초대한 린다는 하와이 마우이에 아주 그 멋진 바다 옆에 호텔 같은 콘도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린다는 그 콘도에 피오나를 초대한 거였고 그 콘도에서 하룻밤을 묵고 온 피오나는 뭔가 넋이 나간 듯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니카, 나 어젯밤에 린다의 콘도에서 귀신 봤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길래 네가 요즘 근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 차려놓은 고기나 먹어라 하고 제가 요리한 치킨 요리로 그 친구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멈추게 했던 이유는 피오나가 린다를 질투하고 시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말로는 서로 친구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서로 흉잡고 사사건건 뒷이야기 하니까 뭔가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 린다는 키도 작고 볼품없지만서도 돈은 여한 없이 모아가며 사는데 피오나는 늘 많이 벌어도 도박 중독 때문에 도로 다 이렇게 돈이 모아질 새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주변에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끌어놓고서는 제때 갚지도 못해서 신용은 최악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잘 나가는 친구 시기하는 말투 적어도 제 눈엔 그렇게 보였거든요. 어쨌든 며칠 뒤에 린다는 다시 한번 그 콘도로 피오나를 초대하게 되었고 이번엔 저도 데려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해변가 멋진 콘도에 가서 와인도 한잔 마시고 밤새 수다도 떨면서 놀자길래 그곳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사한 저녁도 먹고 발코니에서 바닷바람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콘도 하나 사두고 즐기는 여유로운 삶이 그저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린다와 피오나는 둘이 끊임없이 수다를 떨길래 저는 스르르 잠이 들기 직전까지 갔고 제가 이제 슬슬 불을 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피오나가 막 토끼 눈이 되더니 안 돼. 오늘은 불 켜고 자자.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 숙소에선 불 다 끄고 핸드폰 불빛도 짜증내던 양반이 왜 이래? 그리고 저는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어느 순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누가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쓰다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그 느낌에 저는 감고 있던 눈을 떴는데요. 그런데 글쎄, 침대 머리맡 양쪽에 두 남자가 서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그중 오른쪽에 있던 한 노인이 제 머리를 계속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불은 다 꺼놓은 상태였지만 하와이의 시원한 자연 바닷바람 맞으려고 그 통유리창에 유리를 열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창밖에서 주차장 조명이 들어와서 희미하게 사물을 구별할 정도는 됐거든요. 저희가 묵던 곳이 욕실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스튜디오, 일명 원룸 구조의 콘도였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고개만 들면 피오나와 린다가 자고 있는 침대까지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다 말고 두 남자를 본 저는 질겁을 하고 일어나서 불을 다 켰어요. 이미 심장은 떨어져 나갈 듯 쿵쾅대는 바람에 잠은 다 달아났고 린다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피오나도 눈을 뜨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무언의 표정으로 거봐, 내가 말했지? 귀신 봤다고. 이렇게 내 말이 맞지? 하는 식으로 표정으로 사인을 줬고 저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영어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Let's go back home. 근데 피오나는 몇 시간 뒤면 아침이 오니까 그냥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저는 무서움을 떨쳐내려고 밤새 휴대폰으로 유튜브 같은 거, 유머 채널 같은 거 찾아보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말없이 린다만 남겨둔 채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 오르자마자 피오나가 말했습니다. 너도 그 남자 봤지? 그것도 2명이나. 계속해서 내 머리카락을 막 만지더라. 그랬더니 피오나는 한 30-40대에 얼굴에는 거뭇거뭇한 수염이 있는 젊은 남자만을 봤다고 했고 제가 봤던 또 다른 노인은 입고 있던 옷이 하와이 원주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인도 아닌 것이 왠지 어느 아시아 계통의 나라 사람 같았어요. 하와이는 오래전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해서 일본계 또는 필리핀 계통이 하와이 인디언이랑 묘하게 혼합된 거무스름한 피부와 눈동자에 동양적으로 생긴 인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이 남자들이 한국계, 일본계, 그리고 하와이, 필리핀도 아니고 하지만 분명히 생김새는 동양계가 맞아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린다가 우릴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에 간단하게 빵이랑 커피를 준비했는데 왜 안 먹고 갔냐면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때 피오나가 냉큼 린다에게 린다, 혹시 너 그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니? 하고 운을 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귀신 이야기까지 린다한테 하면서 도대체 이 집의 전주인은 누구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린다가 말하길 그 집 전주인은 한 성공한 파키스탄 남자였는데 몇 년 전 30대의 젊은 후계자인 아들이 차 사고로 죽게 되었고 그 남자도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심장마비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도는 휴가 때마다 온 가족이 즐기던 그런 추억이 서려있는 장소였는데 졸지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부인이 너무 슬프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금매로 내놓은 물건이라 다른 유닛보다 거의 3만 달러가 저렴해서 아주 싸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파키스탄 남자는 1년 중 9개월을 그 콘도에 살다시피 했고 우리가 잤던 침대도 전 주인이 두고 간 걸 그대로 사용한 거라고 하던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입에서 저절로 오마이 갓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본 그 노인의 인상착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황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린다는 전 주인이 두고 간 모든 가구를 다 버리고 새롭게 바꿨다고 했고 스님도 모셔와서 퇴마 형식의 기도도 했으니까 이제 뭐 남아있는 게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초대에는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콘도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스르르 눈꺼풀이 감기며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잠에 들었는데 이번엔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아주 생생한 꿈이요. 하얀 도복 차림 형태의 의상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고 양옆에는 하녀나 시녀쯤으로 보이는 여자 4명이 부채질도 하고 수발을 하는 듯한 어느 왕족 여자의 꿈에 또 한 번 잠에서 벌떡 깨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차키를 집어들고 뛰쳐나와서 시동을 걸기 위해 차에 올랐어요. 근데 피오나가 허겁지겁 속옷 차림으로 대충 옷가지를 쥐어들고는 막 주차장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요. 그래서 전 나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먼저 좀 갈게. 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거짓말하네. 너 또 뭐 봤잖아. 이러면서 왜 자기는 두고 가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잘 자고 있으니까 안 깨우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생각엔 내가 잘 자고 있는 걸로 보였냐? 오늘은 저번보다 더 많은 귀신이 내 귀에서 쟁쟁거려가지고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쟤 린다는 진짜 아무 일 없는 거냐? 이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저희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2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와이 토박이 친구한테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가 공동묘지 자리여서 무연고자 묘도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포크레인으로 다 쓸어 밀어버리고 건물을 올린 거라 그 지역 하와이 사람들은 친구들이 와도 그 콘도는 숙소로 안 잡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귀신 살해 체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청소하는 사람들이 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듯한 귀신이 사진에 찍혔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하와이는 오래전에 왕족의 형태로 신분격차도 있고 공주들이 실제로 살았었대요. 토박이 친구는 그 어느 공주 중 하나였겠네 하면서 귀신 봤으니까 넌 부자 되겠다 하면서 웃고 가더라고요. 오늘의 베스트 공포 댓글은요. 귀신을 보던 동료 지훈씨 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키님의 댓글입니다. 10년 전 붕어 낚시에 미쳐서 한밤중에 혼자 산골 깊숙한 곳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도 없는 저수지에 혼자 두려움도 잊을 만큼 낚시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몇 년을 혼자서 다녀서 그런지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한 번은 수초가 많은 소류지에 가서 포인트 탐색을 하던 중 유난히 수초 관리가 잘 된 곳이 있어서 그곳에 낚싯대를 피고 날을 샜죠. 해가 뜨니 갑자기 경찰과 전경들이 오고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제게 와서 어젯밤에 이 저수지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빨리 낚싯대 접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살한 사람이 벗어놓은 신발이 제가 낚시한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오싹오싹합니다. 혹시라도 낚시 중에 제 바늘에 그분이 걸려 나왔다면. 그 뒤로 민물 낚싯대 다 버리고 이제 바다 낚시만 다닙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메일과 인스타그램으로 사연 제보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